네, 이번 강의에서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작품은 백석이 만주를 떠돌다가 신의주에 정착하여 쓴 시입니다. 여기서는 백석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백석이 일제강점기의 문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굉장히 많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석의 모습이 이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백석의 현재 상황과 처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여기서는 화자 자신을 일컫는 거겠죠.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바로 백석이 이러한 고향을 떠나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떨어진 타향에서 백석은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 헤매이는 모습, 즉 객지에서 방랑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라고 바로 이렇게 화자에게 시련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어느 목손의 집에서 바로 새를 내어 살게 됩니다.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름한 방에 새를 내어 살게 된 화자는 이렇게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즉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이 말은 바로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자신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롱배기에 붓떡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했다 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은 이렇게 누추한 방 안에서 홀로 무료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바로 자신은 어떤 슬픔이나 자신이 바로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을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김질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동물들이 먹었던 것을 다시 개어내서 씹고 다시 개어내서 씹고 삼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죠. 즉 여기서는 소가 이러한 새김질을 하듯이 자신의 슬프고 어리석은 삶을 반추, 즉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보시면 지난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이 드러나는데요. 굉장히 슬픈 정서가 많이 묻어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즉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 눈에 뜨거운 것, 즉 눈물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결국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나요? 네,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삶에 대한 절망감과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아주 극적인 상황까지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접속어는 바로 앞에 나오는 상황과 좀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때 많이 쓰이고 있죠. 네, 바로 시에서도 그러나는 보통 시상의 전환, 즉 화자의 심리나 태도가 변화될 때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바로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든지 또는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전에는 화자의 정서가 어땠나요? 네, 절망과 체념의 정서적인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보다 고개를 들어서 창을 바라보고 천정을 바라보고 있죠. 즉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강의 심리에서 상승의 심리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때에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즉, 내 혼자 힘으로 어떤 뜻으로 행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즉, 이런 내 자신의 모습보다 바로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어서,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크고 높은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나요? 네, 맞아요. 인간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즉 초월적인 존재,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바로 여기에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로 인해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겸허하게 운명을 긍정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 즉 이전에 굉장히 어떤 마음들이 있었죠? 네, 슬픔, 그리고 한탄, 그리고 여러 가지 가라앉을 것은, 즉 이러한 슬펐던 감정들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즉 앞서서 느꼈던 절망적이고 회한의 이런 격한 감정들이 점차 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서들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을 살랑살랑 쌍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눈이 오는 저녁에는 바로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행위는 보통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갈매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매나무는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어디 먼 산 뒷옆에 존재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홀로 눈을 맞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굳고 정한 모습으로 견디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갈매나무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화자는 바로 자신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바로 화자의 삶의 의지를 표현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문제로 굉장히 잘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는 화자가 지금 현재 거한 위치가 나타나면서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죠. 박시봉방이라고, 바로 박시봉은 아까 그 목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수의 방에서 새를 내어주고 있는 그 위치가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제목이 발신인의 주소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간체적, 즉 편집글 형식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글을 보니까 어떤가요? 네, 화자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마치 고백하듯이 독백조로 이렇게 편집글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산문적인 형태로 긴 문장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쉼표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문적인 표현이지만 이러한 쉼표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바로 시의 내재율을 획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출문제도 함께 저희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